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의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경우에 특히 중요해요. 공황장애 극복에 있어서 약물 치료의 비중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완치까지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행동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일단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스펙트럼에 있는 정신과적 질환은 인지행동 치료가 비교적 구조화, 조직화되어 있어요.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비해서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황장애, 불안장애 환자분들께 하나의 인지행동 치료 포맷을 적용할 수 없겠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인지구조를 파악해서 수정하고 행동요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때문에 다 같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환자분들 각각의 인지오류, 인지왜곡은 다르고 이에 따라 치료 전략 또한 다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서의 인지행동 치료의 인지 재구조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불안 감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무작정 피하던 상황에서 안정감을 학습해서 불안이 공황 발작으로 확대되는 패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치료 초기에는 공황 증상이 조절 가능하고 참을만 하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치료 중기에는 공황장애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 두려움을 제거하여 예기 불안과 공황 발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치료 말기에는 회피 양상을 없애고 가치 있는 활동의 추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기 불안은 무엇이고 공황 발작은 무엇일까요? 공황 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공황 발작이란 몇 분 내에 두려움이나 공포, 불쾌감이 급등하여 최고조에 달하는 동안에 다음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두 번째, 땀이 많이 난다. 세 번째, 몸이 심하게 떨린다. 네 번째,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든다. 일곱 번째, 구토증이 나고 뱃속이 불편하다. 여덟 번째,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홉 번째, 오한이나 열감이 든다. 열 번째, 마비된 것 같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 지각에 이상이 있다. 11번째, 비현실감이나 이인증이 나타난다. 12번째,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다. 13번째, 죽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입니다. 예기불안은 간단한데 이 공황 발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 공황 발작을 처음 접했을 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에 이후에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등의 신체 감각에 대해서 이를 재앙적으로 해석하는 부정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정적 사고가 생기면 불안과 공포라는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시 심박수 증가 또는 호흡 곤란감이 증가되므로 결국 공황 발작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위해서는 잘못된 인지, 즉 부정적 사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황장애에서의 흔한 인지오류, 부정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죽음이나 장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예로는 심장 발작이 생기는 건가? 뇌졸중이 생길 것 같아, 이러다가 질식할 것 같아 등이 있고요. 다음으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를 거야. 나는 신경쇠약에 걸렸어. 이러다가 미쳐버리고 말 거야.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피함, 곤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기절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정적 사고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확률에 대한 과대평가. 두 번째, 이러한 결과가 재앙적일 수도 있는 정도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류된 부정적 사고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1번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앞서 나왔던 세 가지의 부정적 사고 중 하나인 심장 발작이 올 것 같아 라는 부정적 사고를 예로 들어 봤을 때,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심장 발작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음을 환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공황 장애 때문에 심장 발작이 올 것 같은 순간은 많이 있었지만 절대 온 적은 없었기에 확률적으로 공황 발작으로 심장 발작이 오는 일은 앞으로도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번에 대해 볼까요?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 거야 라는 부정적 사고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절대 환자분을 미친 사람으로 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에요. 물론 환자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인은 있겠지만 그 시선이 환자가 걱정하는 것만큼 환자분을 경멸하거나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지행동 치료의 인지 재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환자분들 각각의 증상의 횟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개별적 수정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